학년 국어 22회입니다. 화면 켜보도록 할게요. 아직 켜놓진 않았는데 바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4학년 국어 22회입니다. 여기는 시험 비법책 평가북이에요. 얇은 책이죠. 얇은 책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6쪽부터 할 거예요. 자, 여기 26쪽 선생님도 평가북을 지금 펴볼게요. 자, 오랜만에 얇은 책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요거 하고 이제 조만간 끝낼 예정인데, 자, 1번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며 누가 해당하는 거 어떠하다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늙은 농부는 이만큼이 누가 해당하는 거고 나머지들이 어찌하다. 어찌하다는 움직임과 관련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다. 2번에서 누가 무엇이 이런 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1번 제 아들은 누가죠? 누가. 그다음에 무엇이는 지금 2번에 요것도 친절한 예지는 얘도 누가. 5번에 보물은 이건 무엇이. 사람이면 누가, 물건이면 무엇이 이렇게 되겠죠? 3번에 문장의 짜임을 알면 좋은 점이 있어요. 내용 쉽게 파악되죠.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해도 쉽고 자연스러운지 생각도 할 수 있고 어색한 거는 또 고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얘는 이 부분을 길게 쓸 필요도 없고요. 이 부분이 뭐 좋은 점도 아니고 이거를 길게 쓰면 좋은 점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 고양이 얘기 알죠? 산초기름 발라가지고 불 붙고 막 이랬는데 아무리 싸워도 해결이 안 나니까 사또를 찾아갔어요. 고을 사또를 찾아갔어요. 자, 요거는 7번과 관련된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목화장수 4사람이 똑같이 돈을 내어 고양이를 샀어요. 그 다음에 뜻하지 않게 큰 손해를 보게 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다리에 불이 붙은 거야. 산초기름 때문에. 그리고 얘가 도망을 쳐서 그 목화에다 솜 위에서 굴렀죠. 목화솜 다 타고 아마 그 고양이도 목숨을 잃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의견을 말한 친구. 다리에 불이 붙은 고양이가 광으로 도망칠 때 불이 안 붙었던 세 다리로 도망을 쳤으니까 세 다리를 맞춘 너희들 책임이야. 와, 이렇게 덮어 씌울 수도 있겠네요. 고양이의 아픈 다리를 맡은 목화장수가 이렇게 나한테 덮어 씌우지 말고 너네 3명한테 문제가 있어. 이렇게 덮어 씌우는 그런 장면이겠죠. 목화장수 4사람은 고을 사또를 찾아갔어요. 그 다음에 8번에 보니까 누가 목화장수들은 어찌했냐면 고양이 때문에 큰 손해를 입고 투덜거렸다. 투덜거리는 움직임. 그 다음에 속담을 생각해서 자, 이게 다그닥다그닥 타는 말이 아니라 입으로 내는 말이 똑같아서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타는 말처럼 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순식간에 퍼진다.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전리 간다. 이 내용을 생각을 해내서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거, 천리 가는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거를 써야 합니다. 자, 10번 보니까 무엇이다, 어찌하다 이 부분이 아닌 것은 3번이죠. 빠른 것은 어떤 무엇이에 해당하는 부분 거죠. 이거는 사람은 아니고 무엇이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댐건설 담당자님께 이 아이가 이제 편지를 써서 무슨 내용을 전달하고 있었냐면 조금 더 올릴게요. 홍수를 막으려면 댐을 건설하신다고 하셨죠? 근데 이게 바로 문제예요, 문제. 이게 문제 상황입니다. 그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고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동물이 살 곳을 잃게 되고 물고기들을 못 보게 되고 마을 어른께서는 고향을 떠나야 한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11번에 보니까 문제 상황이 댐 건설하는 거. 이게 문제 상황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 12번. 효은이의 의견은 댐 건설 반대. 이게 의견이었고 그 다음에 13번에 가니까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려고 이제 3가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마을 어르신들 고향 떠남, 숲에 사는 동물 갈 곳이 없음, 물고기 못봄 뭐 이런 거였죠. 이런 거 요거 3가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쫙 보면 이제 답장이 왔어요. 자, 김효은 학생한테 다시 답장을 썼어요. 그런데 댐을 건설해서 좋은 점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름철 폭우로 생기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폭우 때문에 논밭이 물에 잠겼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홍수가 나가지고 목숨을 잃기도 했다. 와, 이건 너무 심각하네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너무너무 좋은 거다. 그래서 댐을 건설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얘기를 했고요. 여기 건설 담당자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 썼냐? 댐 건설 기간 담당자. 누구에게? 김효은 학생에게. 자, 기업 이런 피해, 홍수 나고 폭우 생기고 폭우 나고 이런 거는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는데 지진까지는 아니었죠. 3번은 아니었습니다. 자, 16번 의견이 뭐였어요? 건설해야 된다. 댐 건설합시다. 이거였고 17번에서 친구가 깜짝 놀래죠. 휴대폰을 쓰고면서 길을 건넜잖아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보지 않고 차가 오는지 잘 살피면서 건너야 하는데 이런 의견을 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자 여러분들도 꼭 알아야 되는 거. 그다음 18번에서 주의할 점이 아닌 거. 부모님이 말씀해 주신 의견을 따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거 부모님의 의견은 부모님의 의견, 내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꼭 같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 다문화 가정을 받아들일 때 정리를 해보면요. 특별 대우를 할 게 아니라 평범한 이웃이나 친구로 대해라. 특별 대우 아니라 평범한 이웃이나 친구로 대해달라. 이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에 보니까 학급 신문을 만드는 차례. 차례대로 한번 보죠. 맨 첫 번째 1번 주제를 정합니다. 두 번째 이름을 정해요. 주제 정하고 이름 정하고 세 번째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종이에다가 착 써보는 거예요.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학급 신문에 붙여요. 그 자료를 붙입니다. 종이에 적어서 붙이고 완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보여주자면 니은, 디귿, 리을, 비읍, 미음, 기읍 이렇게 됩니다. 자,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써봅시다. 자, 목화장수 4사람이 고양이를 왜 샀어요? 쥐가 많아서. 목화를 어지럽혀 놓고 오줌도 싸고 목화가 상하겠네요. 자, 그래서 고양이를 샀는데 목화가 다 타는 일이 발생했죠.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다쳤던 그 다리를 맡은 목화장수한테 목화값 네 책임이다 물어내라. 그러고서는 사또를 찾아간 일이었죠. 그 다음에 3단계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사또가 되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나도 사또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픈 다리를 맡았던. 왜냐하면 산초기름을 발라줘서 그렇죠. 이게 불에 잘 붙는 건데 생각을 못했겠지만 산초기름이 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실수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도 보니까 가는 이제 효은이가 쓴 거고 나는 관계자가 쓴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의견이야 뭐 아까 정리한 대로입니다. 이렇게 뒷받침하는 것도 다 찾았으면 돼요. 숲속에 사는 동물들이 살 곳을 잃는다. 물고기들을 볼 수 없다. 마을 어른께서는 고향을 떠나셔야 한다. 내용을 다 쓰세요. 다. 자, 폭우로 생기는 문제, 홍수로 생기는 피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뒷받침하는 거를 또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둘 중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찬성을 할 건지, 댐 건설을 찬성할 건지, 반대할 건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단원평가로 또 갔어요. 인물의 삶을 사실대로 기록한 건 전기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경 선생님이 살았던 시대에는 우리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여기 나오죠? 여기 시대 상황이. 여기 보면 100년 전까지만 해도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시대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주시경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을 받지 않고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고 잘 살려면 우리 글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똑똑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의견을 내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2번이 동그라미. 자, 까닭이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두 번째로 했던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우리 글을 알아야 된다. 요거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게요. 자신이 본받고 싶은 인물을 친구들에게 소개할 때 이 인물에 대해 처음 알려준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김만덕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요. 김만덕이 원래는 기생의 그 양자로 올라가 수영딸이 됐었잖아요. 근데 자유의 몸이 되고 나서 객주집을 열었어요. 그래서 육지의 물건을 팔았죠.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여관 같은 데인데 묵어가고 물건을 파는 장소도 되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대요. 자, 시대 상황은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양인이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기생의 수양딸이 됐었다고 했었잖아요. 자, 6번에 자,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된 다음에 육지의 물건을 제주도에 팔기도 하고 그 제주도의 특산물을 육지 상인들에게 팔기도 했다. 객주집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객들을 묵어갈 수 있게끔 호텔 같은 거, 모텔 같은 거. 자, 장사 원칙은 위에 나와요. 여기 바로 나옵니다. 첫째, 이익을 적게 남기고 많이 판다. 둘째, 적당한 가격에 좋네요. 그 다음에 반드시 신용을 지키고 정직하게 한다. 신용이 믿음이에요. 믿음. 하겠다고 한 거는 꼭 하고 안 하겠다고 한 건 안 하고 이게 신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익을 적게 남기고 개수를 많이 파는 걸로 싼 값에 많이 파는 걸로 그 다음에 적당한 가격에 물건을 사고 팔고 반드시 신용을 지키고 정직한 거래를 한다. 그러면 김만덕은 검소하게 생활한 거죠. 그러니까 적게 남긴다는 거는 이렇게 많은 욕심을 안 부리는 거예요. 검소하는 거는 욕심하고는 또 반대예요. 그 다음에 정직하게 상거래 거래를 정직하게 한다. 아, 선생님이랑 비슷하네. 자, 그 다음에 과인이 책을 잡고 어엿한 왕이 이거 있죠. 여기에서 보니까 선조가이잖아. 이제 왕이 됐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옛 그 어른, 자신의 옛 그 뭐라 그러지? 선생님, 스승님이 유해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희춘의 공로가 크다라고 하면서 불러오게 했습니다. 다시 왕이 되고 나서는 자신이 왕이 되기 전에는 뭐 못했지만 그리고 이제 유희춘이 이런 선조, 이 왕의 전폭적인 많은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이미 기록된 책들 중에 오류를 바로잡았다. 이런 거는 뭐냐면은 틀린 부분을 고쳤다. 틀린 부분을 고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9번에는 5번 공로가 커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 오류를 바로 잡았다는 겁니다. 자, 아이고 수고했어요. 이번 주도 화이팅! 안녕!